안녕,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바른 도덕적 추론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판단의 종류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도덕 판단이 있다 라는 것에서 배워봤었고, 도덕 판단은 개별적인 도덕 판단과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 있다 라는 것을 배워봤는데, 그 일반적인 도덕 판단을 도덕 원리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자, 이번에는 올바른 도덕적 추론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도덕적 추론 과정이란 쉽게 말해서 도덕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이 잘못된 도덕 판단을 내릴 때가 가끔, 잘 도덕 판단을 열심히 이제 완벽하게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때때로 잘못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 비판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적 추론 과정을 알면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손 꺼내봤어요. 오늘 시간 제일 중요한 도덕적 추론 과정 3단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3단 문법이라고 하면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소전제와 대전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문법,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는 도덕 원리, 첫 번째 과정 도덕 원리, 두 번째 과정 사실 판단, 세 번째 과정 도덕 판단으로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게 1, 2, 3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선생님이 화살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덕 원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보편적인 도덕 판단,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도덕 원리. 예를 들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도덕 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사실 판단은 있었던 일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지현 선생님이 갑자기 오더니 여러분이 선생님 키 몇이에요? 라고 했는데 김지현 선생님이 1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80이라고 말한 것 거짓말이죠. 이건 팩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판단을 팩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두 가지를 거쳤으면은 마지막에 도덕 판단을 통해서 두 개를 합쳐보는 거예요. 자, 김주현 선생님이 어제 키가 180이라고 말한 거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건 옳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현 선생님이 어제 180이라고 말한 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도덕 판단도 올바른 도덕 판단이 잘 나올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도덕 원리로부터 사실 판단을 거쳐서 도덕 판단까지 나타내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때도 있지만 잘못된 도덕 판단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도덕 원리를 나타내거나 잘못된 사실 판단을 통해서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그것이에요. 예시를 들어보자. 자, 잘못된 도덕적 추론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도덕 추론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지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덕 원리. 친구를 위하는 행위는 옳다. 이거 올바른 도덕 판단인가요? 도덕 원리인가요? 잘못된 도덕 원리인가요? 친구를 위하는. 그렇죠. 친구를 위하는 행위는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판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친구에게 나의 숙제를 대신시키는 것은 친구를 위하는 행위다 라는 사실 판단. 어떤가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숙제를 대신시켜 놓고는
그 친구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친구를 위하는 행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올바른 사실 판단이라고 할 수 없겠죠. 친구를 정말로 위한다면 친구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숙제를 대신시키는 것 자체가 뭔가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실 판단이 잘못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원리 사실 판단을 거쳐서 친구에게 나의 숙제를 대신시키는 행위는 옳다라는 도덕 판단이 잘못된 사실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올바른 도덕적 추론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중간에 분명히 잘못된 도덕 원리나 잘못된 사실 판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게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리고 실시간 수업 때 여러분과 함께 이런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올바른 추론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쪽지 테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수업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 돌려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양이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봅니다. 안녕, 여러분.